한국은 무슨 한국이야? 미국이 의료 강대국인데 기지경인 엄마를 데리고 어떻게 멀리 한국까지 가냐? 아버지, 미국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상태인 것 같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의 헨리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으로 한국 험프리스 기지에서 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헨리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좀 찝찝했던 날이었어요. 왜 그냥 아침부터 운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해본 적 다들 있잖아요. 그날 역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휴대폰도 보지 못하고 일한 채 녹초가 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씻고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연락들이 몇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제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크게 아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흥분했지만 천천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버지께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외출 준비를 하던 찰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오랜만에 점심 약속이었기에 어머니는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셨겠죠.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 두 분은 서로밖에 없다 보니 더욱 의지하며 돈독한 사이가 되셨는데요. 처음엔 아들이라곤 저 하나뿐이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내고 나서부턴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자 저에게 농담 삼아 마치 신혼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느끼는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덜어주시려고 하셨던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제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점심 약속에 나갈 준비를 마친 어머니가 집을 나서던 길에 친한 이웃 주민을 마주쳤고 아버지와의 약속 장소와 지인이 목적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동네 지인분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동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차를 탔다고 하셨는데요. 약속 장소까지는 15분 정도 걸리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잘 가던 골목에서 갑자기 차의 핸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운전사분이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짧은 거리였고 동네 운전이다 보니 큰 사고가 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여러 악조건들이 겹친 건지 아니면 그날 운이 없던 걸까요? 고장난 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생각보다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코너를 돌아야 하는 길에 들어섰는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핸들이 꺾어지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자분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순간적으로 세게 밟으셨다고 합니다. 동시에 차는 코너를 중심으로 설치된 기둥에 크게 부딪히며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설치된 기둥은 어머니 쪽으로 무너졌고 기둥은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기둥에 크게 부딪히게 되셨다는데요. 하필 그 부딪힌 부위는 어머니의 눈 쪽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정신을 잃으신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빠른 응급조치를 하기에도 벅찼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생명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구급대원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셨죠. 본인과의 점심 약속을 잡지 않았으면 동네 지인의 차만 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저와의 통화에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두 곳이나 방문했지만 전문의가 없다는 둥, 병실이 부족하다는 둥 변명을 하며 어머니를 환자로 받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로 도착한 병원에서 가까스로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3번에 걸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는 동안 사실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졌고 어머니의 시력은 아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병원 측에서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수술은 자그마치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고 혹시 그 사이에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늘 태산같이 크고 든든한 슈퍼맨 같은 분이셨는데 저와 통화하는 내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일단 놀란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시고도 무사하신 게 다행이라며
제가 가급적이면 빠르게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무리한 뒤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화가 났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잘못되셨다면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았죠.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병원 두 곳이 거부한 것과 3개월이나 지나서야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뒤에 다음날 바로 제가 속한 부대에 귀국을 요청하며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관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금 당장은 귀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초강대국 나라인 미국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며 잠깐씩 외출을 하는 날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저희 미군들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합석을 하기라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미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한국보다 뛰어나고 좋은 점들에 대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사고를 겪으면서 이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조국의 민낯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관에게 휴가 신청을 거절당한 뒤 저는 당장 타령이라도 해서 어머니께 가고 싶었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니의 수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답답함이 너무 많은 나라이고 보여지는 모습과 민낯의 차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건만 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복무 중이던 다른 상사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상황을 들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와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한국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제가 아버지께 전화해서 이런 계획을 전하였을 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엇을 믿고 가냐? 의료기술은 미국이 더 뛰어나지 않느냐며 절대 안 된다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수술 일정을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어머니의 시력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의 의료 기술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버지께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던 순간 저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빠르게 어머니를 모시고 와 수술을 시켜드려야겠다고요. 결국 제 강력한 의지와 설득에 아버지는 제 의견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입국일이 어렵사리 정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눈을 감싼 채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생전 처음 방문해보는 한국이란 나라에 오시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군복무를 하며 한국에서 겪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있었기에 부모님들이 무리하셔서라도 꼭 한국에 입국해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치료 과정을 겪게 된다면 저도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에도 수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다 전달하고 검사와 입원 일정을 잡아둔 한국병원에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시는 날에 응급환자 수송이라는 명목으로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한국병원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검사 일정 그리고 검사 후 수술 일정도 빠르게 잡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입국하신 지 일주일 안에 필요한 모든 검사와 수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비법으로 이렇게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한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3개월 걸린다고 했던 수술이 단 일주일 만에 처리되자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진정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스케줄에 환자가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긴급한 환자이니 의사들이 어떻게든 스케줄을 맞춰보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모든 일정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신경 써주시던 수간호사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 친절하게 어머니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진행될 검사와 수술 진행 일정 등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조금만 더 일정이 늦어졌어도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수술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수술 후 꽤 기간을 두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안과 분야의 전문의를 만나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눈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도 주치의와 간호사분들은 항상 꼼꼼하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펴주셨죠.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은 모두가 가족 같다며 단순히 의료인들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곳이다 보니 의료진들 역시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딱딱했는데 한국에서의 의료진들은 그렇지 않으니 부모님이 느끼시기엔 가족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저 역시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상관들의 배려로 조금 일찍 퇴근해 부모님을 잘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꽤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한국에 들어온 지 2달이 될 무렵부터는 감쌌던 붕대도 풀고 오랜만에 제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셨죠. 어쩌면 평생 못 볼 뻔했던 아들의 얼굴을 먼 타국까지 와서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쳐 마주하게 되니 어머니 눈에 담겨진 제 모습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붕대를 풀고 저를 마주하던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응급으로 모든 일정을 맞춰준 한국의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빠른 일정으로 저희 어머니 수술이 진행됐는지 이해할 순 없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의료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온 비용과 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모든 것을 합쳐도 어머님이 사용하신 앰뷸런스 비용과 제일 초창기에 수술을 진행한 비용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모든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시고도 1달 정도 더 한국을 여행하시다가 미국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 역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유명 명소들을 여행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때 제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었거나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저희 어머님은 아마 시력을 잃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아직도 아찔해집니다. 외국인 가족에게도 빠른 의료 시스템을 제공해주시고 배려해주신 한국의 의료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한 헨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료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군요. 실제 미국에서는 아픈 것보다 병원에 가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의료비와 그에 걸맞지 않는 좋지 않은 의료 서비스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아프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씨가 미국에서 부모님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뉴스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뉴스는 더 가슴 따뜻한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